네,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딥러닝 포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. 네, 뭐 기본적인 설정 간단하게 언급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알고리즘 두 개 있잖아요.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랑 오토렉 이 두 가지를 그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직접 구현해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. 요 NCF는 이제 워낙 유명한 그 논문이라서 요거는 사실 그 온라인상에 이런저런 라이브러리에 잘 구현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현을 해보고 어떻게 얘가 동작하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. 이제 오토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오토엔코더 구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런 식이니까 굉장히 그 모델 구조가 엄청 단순해요. 그래서 이제 구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, 이 오토렉도 마찬가지로 사실 오토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유명하진 않아서 이제 다른 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아서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. 찾아보시면은 있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그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추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제 오토렉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직접 구현하셔도 되지만 뭐 가져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기본 설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네, 먼저 이제 우리 그 파이토치 몇 번 사용해봤죠? 파이토치에서 이제 GPU 사용하는 것도 해봤죠? 이제 그 세팅으로 갈 겁니다. 먼저 그냥 그 쿠다 이제 어베일러블 사용해서 이제 쿠다가 사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사용 가능할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이제 쿠다로 설정하고 아니면 CPU로 설정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그, 그 콜랩 사용하실 건데 이제 거기 T4 그 런타임으로 변경하셔서 그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쿠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그 무비렌즈 데이터셋인데 조금 빠른 실습을 위해서 좀 작은 데이터셋을 그 사용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룹렌즈 사이트 이제 여러 번 들어가 봤으니까 다시 들어가진 않을게요. 여기 사이트 가셔서 ML 그 레이티스트 스몰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압축 푸는 이제 그런 코드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ML 레이티스트 스몰 데이터셋은 이제 전체 뭐 10만 개 레이팅이 존재해서 굉장히 작은 데이터셋이고요. 이제 무비는 이제 9,000개, 뭐 유저는 6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네. 정확하게 뭐 9,000개, 600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있다.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. 그 다음 바로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들 계속 사용했던 그 CSV 라이브러리 사용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냥 데이터셋이고 이제 특별히 뭐 어떤 그 특수 문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스플릿 사용해서 이런 스플릿 사용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스플릿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고요.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봤던 그 로직 거의 그대로입니다. 그냥 뭐 유저스, 아이템스, 레이팅스 배열 만들어서 그냥 파일 연 다음에 ratings.csv 파일 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컬럼별로 UID, MID, 레이팅 그리고 이제 타임스탬프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 라인 스플릿으로 해서 이제 각각 하나씩 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UID를 인트로 변경하고 MID를 인트로 변경하고 레이팅을 플로트로 변경한 다음에 유저스 아이템스 레이팅스에다가 그냥 다 넣어주는 그런 간단한 코드예요. 그죠? 이렇게 다 넣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그 파이토치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토치 임포트 한 다음에 토치.tensor 요 그 함수 사용해서 그 유저스랑 아이템스랑 레이팅스를 전부 다 이제 텐서로 변경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코드입니다. 뭐 어렵지 않죠? 네.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 그 테스트 MSE랑 트레인 MSE, 그러니까 정확도를 그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나누는 거는 그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코드로 봤던 것 같은데 그냥 그 토치에 있는 랜드 펌이라는 걸 활용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. 요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억나시죠? 기억 잘 안 나시나요? 랜드 펌이 뭐였냐면은 뭐 토치 랜드 펌하고 뭐 5 하면은 0, 1, 2, 3, 4 이 다섯 개의 숫자가 랜덤하게 섞여가지고 그 출력이 되거든요. 그럼 그게 이제 뭐
인다이시스가 되는 거고 그 뭐 셔플 인다이시스 뭐 이렇게를 이제 트레인 사이즈랑 그러니까 트레인용이랑 테스트용이랑 이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유저스 아이템스 레이팅스의 인덱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섞여져서 그러니까 그 컬럼들이 섞여져서 이렇게 그 뽑아지게 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섞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데이터셋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은 여기에 그 유저 아이디랑 무비 아이디 그 번호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 있어요. 그럼 이거를 섞지 않고 그냥 뚝 잘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이랑 분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섞는 그런 과정을 이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섞고 이제 유저 트레인이랑 그러니까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GPU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뒤에 .to 디바이스 붙여가지고 그 GPU 메모리에다가 그러니까 VRAM에다가 요 모델 요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올리는 이제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뭐 혹시 어려운 거 없죠? 여러분들 다 계속 보던 코드죠? 네, 이거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코드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. 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여기서 좀 그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여러분들 그 파이토치에서 뭐 이런저런 모델들 좀 많이 구현을 해보셨나요? 그 보면은 뭐 그냥 뭐 직접 그 nn 모듈 그 상속해서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모델을 아니면 nn 시퀀셜 사용해서 그 시퀀셜하게 쭉 여러 가지 모듈들을 붙여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.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? 다 해보셨어요? 음,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이런 거 잘 모른다 안 해봤다 네, 몇 분 계시네요. 그러면 그 요 부분도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여기에 지금 그 딥러닝 관련된 그 개념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인 렐루랑 드롭아웃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. 렐루 드롭아웃에 대한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? 렐루 모른다. RELU 모른다. 렉티파이드 뭐였지? 뭐 아무튼 다 아시죠? 드롭아웃 모른다 하시는 분. 드롭아웃도 다 아세요? 안다. 모른다. 뭐지? 양자역학적인 반응인가? 네, 대부분 아시는 것 같네요. 그러면은 그럼 그 드롭아웃이랑 렐루 설명은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일단 토치 NN을 NN으로 임포트 하고 있고요. 이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그 모델을 구현을 할 거예요. 근데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? 먼저 그 유저 임베딩이 있고 아이템 임베딩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랭크를 정할 수 있죠. 여기서는 n factors라는 그 변수로 이 값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유저 벡터는 여기가 10차원이 될 거잖아요. 그죠? 여기도 10차원이 될 거고. 그죠? 그러면은 이제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요 두 개의 임베딩을 붙여서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에다가 뭐 3점을 매겼다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유저의 임베딩과 아이템의 임베딩을 뽑아온 다음에 그 임베딩을 그 콘캣 할 거예요. 요거 콘캣 하면은 이렇게 20차원짜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붙어 있는. 그럼 얘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블랙박스라 치고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그 값을 하나 뽑아내는 요 값은 이제 뭐 별점이 되겠죠. 뭐 0점부터 5점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입력돼서 이게 출력되는 이런 걸 만들 건데 여기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 입력되면은 요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10차원으로 줄이고 그죠? 10차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차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
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LP,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막 연결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 리니어 레이어만 가지고 연결을 해버리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는 거랑 이제 또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논 리니어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렐루를 사용하는 거죠. 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 결과에 이제 렐루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죠? 요거는 입력이니까 여기 넣겠네요.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렐루 넣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그 추천 데이터는 굉장히 스팔스하잖아요. 굉장히 스팔스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드롭아웃 같은 어떤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모듈이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드롭아웃을 이렇게 넣었습니다. 요거는 뭐 제가 그냥 막 넣은 게 아니고 요 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논문에서 실제로 드롭아웃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, 얘는 드롭아웃 레이스를 이제 0에서 0.5로 조절해서 이제 실험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0.5일 때가 그 적당히 성능이 좀 잘 나와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드롭아웃 레이스를 0.5로 설정을 했습니다. 드롭아웃 혹시 이제 모르는 사람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드롭아웃은 이 입력되는 그 값에 대해서 입력되는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이제 죽이고 한번 그냥 그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. 몇 개를 죽이고 몇 개를 이렇게 0으로 만드는 거죠. 죽인 다음에 이제 계산하고 몇 개 죽이고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드롭아웃이 여기랑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넣고 여기에서 몇 개 죽이고 여기서 몇 개 죽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네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모델을 거의 그대로 그냥 NN 시퀀셜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. 보시면은 NN 시퀀셜은 그 모델을 구현할 때 어떤 그 각 모듈들이 하나의 입력이 약간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한 모듈을 통과하고 그 출력이 나오면은 그 출력이 그 다음 모듈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결과가 나오면은 그 출력이 또 다음 모듈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걸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 NN 시퀀셜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. 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는 방식인데,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그냥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각 모델을 그냥 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냥 쭉 연결돼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NN 시퀀셜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그 처음 이제 NN 리니어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20차원에서 10차원으로 바꿔주는 이제 여기 있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그 모델이 되겠고, 혹시 그 NN 리니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? 혹시 NN 리니어는 다 알고 계시죠? 그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간단하게는 소개해 드리긴 했었어요. 기억나시죠? 요거는 그냥 그 어떤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 매트릭스 더하기 이제 바이어스,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구현한 그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한 그 모듈이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뭐 바이어스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,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이어스를 넣는 것 같고, 네. 그래서 이제 여기는 리니어의 처음에는 입력 차원, 출력 차원, 입력 차원, 출력 차원, 입력 차원, 출력 차원인데, 우리가 지금 그 n 팩터를 1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맨 처음 리니어 레이어의 입력은 20차원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n 팩터 곱하기 2로 해서 20차원을 설정을 한 거고, 아이고 얘가 왜 내려오냐. 네, 그 다음은 그 출력은 이제 10차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20차원을 10차원으로 줄이고, 그 다음에 그 논리니어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렐로 펑션을 넣어주고요. 렐로 펑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입력, 여기가 입력, 여기가 출력일 때 뭐 이렇게 생긴 그런 함수고요. 0 이상일 때는 그대로, 0 이하일 때는 0을 나타내는 그런 펑션이고, 그 드롭아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출력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이제 없애버리는,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출력을 그 다음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넣고 렐로 넣고 드롭아웃 하고 또 리니어 한 다음에 그 출력을 이제 우리가
사용하는 거죠. 모델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. 굉장히 간단하죠. 네.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, 그런 구조입니다. 자꾸 내려와서 잠깐만요. 네, 뭐 미끄럼틀을 타요. 네,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 파이토치 사용해서 그 모델 트레이닝 할 때 그 썼던 그 로직 거의 그대로입니다. 처음에 여기 그 루프 부분만 이제 먼저 보면은 지금 뭐 3000번 반복을 하고 있고 F를 반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은 여기 모델.trai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 그 우리가 드롭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모델.train이라는 걸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. 이제 뭐냐면은 그 드롭아웃의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게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몇 개를 꺼서 이제 학습이 조금 그 간건하게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평가할 때는 드롭아웃을 안 하고 평가를 해야 얘가 성능이 좋거든요. 그 드롭아웃 레이스를 그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모델.train을 하면은 얘가 트레인 모드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드롭아웃을 무조건 꺼버려요.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 아니고 그 에발로 하면은 모델.eval 그 트레인 하면은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 그 드롭아웃을 켜고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. 트레인 하면은 그 드롭아웃을 켜고 모델.eval 하면은 이제 평가를 할 거니까 얘를 끄고 이해되시죠?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평가하는 코드 바로 전에는 꼭 모델.eval을 넣어주셔야 되고 학습하는 그 코드에는 이제 모델.train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모델 트레인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바로 유저 트레인, 아이템 트레인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데이터잖아요. 그 유저 트레인, 아이템 트레인 이렇게 만들었던 데이터인데, 이제 P가 이제 그 유저 인베딩을 만든 그 행렬이고 Q가 아이템 인베딩을 만들어 놓은 행렬입니다. 여기 앞에 네, 지금 요 코드에 그 P랑 Q를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n users 곱하기 n factors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P가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 n users 여기가 그 n factors 그리고 아마 더 길 것 같은데 여기가 n items 여러분들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. n factors 네, 그 여기가 이게 이제 p 매트릭스고 얘가 q 매트릭스인데 여기 각각의 그 행이 그 유저의 인베딩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각각의 행이 아이템의 인베딩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여기 예를 들어서 뭐 5번째 줄에 있는 요 인베딩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5번째 유저의 인베딩이 되는 거죠. 그죠?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 100번째 아이템의 인베딩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요거 그 P 유저 트레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각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원래는 유저 아이템 레이팅 이렇게 쌍으로 그 페어로 있잖아요. 뭐 트리플로 있잖아요. 트리플로 있는데 그 유저의 인베딩, 아이템의 인베딩을 쭉 뽑아내는 거예요. 지금 P 유저 트레인이랑 Q 아이템 트레인 여기. 그래서 두 개를 컨캣 해가지고 컨캣 하는데 디멘전 1로 컨캣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유저랑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겠죠. 잘. 디멘전 1로 컨캣해서 이제 X를 만들고 이제 모델에 이 X를 태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델 쭉 거쳐서 나온 어떤 그 예측 별점이 나오겠죠. 그게 H가 될 거고 그럼 그 H랑 그 레이팅 트레인이랑의 이제 MSE를 계산하면 됩니다. 이 MSE는 nn.mse로서 이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뷰 -1, 1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요 모델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nn 리니어 5, 1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nn 리니어는 기본적으로 행렬을 출력을 하거든요. 행렬을 출력을 해서 여기 h의 차원이 그냥 그 벡터가 아니고 그 전체 그 트레인 데이터셋 수 곱하기 1짜리의 행렬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모양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 개수는 똑같은데 이 쉐입이 달라서 그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뷰 -1, 1 이걸 넣어주고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
그 다음은 똑같습니다. 그냥 옵팀 제로 그레드, 코스트 백워드, 그냥 옵팀 스텝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죠. 그렇게 학습이 될 거고, 음.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애들을 학습하냐면 이제 모델 안에도 리니어 레이어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. 그죠? 리니어 레이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PQ도 만들었잖아요. 얘네 둘 다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델 파라메터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그 파라미터들이 쭉 뽑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려고 하는 P랑 Q 얘네 두 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컨캣 해주면 그러면은 그 옵티마이저가 이 두 개를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주시고 요 뒤에는 그냥 트레인 그 MSE랑 테스트 MSE 계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코드예요. 그래서 뭐 그냥 위에랑 똑같습니다. 유저 트레인, 아이템 트레인, 컨캣해서 모델에 태운 다음에 MSE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도 이제 유저 테스트, 아이템 테스트에 대해서 컨캣한 다음에 모델에 태우고 MSE 계산하고 이제 그거 출력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코드예요. 네,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? 잘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한번 그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 다음에 오토렉도 바로 하겠습니다. 오토렉도 이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오토렉은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입력이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작은 차원의 임베딩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그 원래 디멘전으로 이제 복구를 한 다음에 요 두 개의 MSE 혹은 뭐 다른 어떤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한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이제 그 모델 거의 그대로 그대로 구현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오토렉용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,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은 모델을 이제 사용하니까 이제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그 원래는 우리가 스팔스 매트릭스니까 이걸 뭐 CSR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좀 입력이 좀 효율적으로 되게끔 그런 구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도 뭐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실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작은 데이터셋이니까 스팔스 매트릭스 실제로는 스팔스 매트릭스지만 이걸 그냥 다 0 채워서 그냥 덴스 매트릭스 만들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 토치 제로스를 사용해서 그 레이팅 매트릭스 트레인이랑 그 레이팅 매트릭스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.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로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유저 트레인, 아이템 트레인, 레이팅 트레인을 집으로 묶어서 이제 다 조회를 하면서 그 해당 위치에다가 이제 레이팅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요 제로로 만들어준 거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코드다. 밑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디바이스에다 올려주고 있는 그런 그 간단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고요.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행렬이 만들어지겠죠.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. 여기 보면은 유저, 여기가 아이템. 그래서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이 뭐 3점을 줬다, 5점을 줬다 이 행렬 있잖아요. 유틸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N 시퀀셜 사용해서 모델을 구현을 할 거고 여기 보면은 그냥 이대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처음에 이 NN 리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제가 요 구현을 할 때 그 오토렉 구현할 때 입력을 그 유저 벡터로 넣을 수도 있고 아이템 벡터로 넣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그 유저가 적고 아이템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유저 프리 말고 이제 아이템 프리 방식으로 그 구현을 해야 좀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NN 시퀀셜의 이제 입력은 이제 아이템 프리 방식으로 구현하니까 그 유저들의 수가 되는 거예요. 입력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아이템의
별점을 매긴 유저들의 벡터, 그죠? 이제 그게 입력으로 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 안에 요거는 이제 n 팩터로 여기가 이제 n 팩터가 되는 거예요. 그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,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으로 줄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,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렐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, 액티베이션 펑션으로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겁니다.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, 논문 그 오토렉 논문을 보면은 시그모이드도 사용하고 렐로도 사용하고 뭐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사용하고 해봤더니, 근데 그 시그모이드 사용할 때가 성능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로 그 논리니어리티를 한번 추가를 하고,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는, n 팩터에서 n 유저스로 이제 복구를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게 구성된 그런 모델입니다.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 사용할 거니까, 그러니까 GPU 사용할 거니까 투 디바이스로 GPU에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뒤에 트레이닝 코드는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동일합니다. 먼저 이제 옵티마이저 초기화 해주시고요.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이 모델 안에 있는 이 파라미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냥 모델.점 파라미터스 이걸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그 우리 앞에서는 그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는 그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드롭아웃을 여기 사이사이에 껴서 넣었었잖아요, 그죠? 근데 그 오토렉의 경우에는 드롭아웃을 사용 안 하고 그냥 그 우리 전통적인 추천 알고리즘에서 사용했던 그 레귤러레이션 텀을 그냥 넣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구현할 때는 또 그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레귤러레이션 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웨이트 디케이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, 옵티마이저에. 기억나시죠? 기억 안 나세요? 기억나시죠? 네.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 요거 넣으시면은 그 실제 로스 펑션에다가 추가로 람다 한 다음에 요 웨이트들의 이제 그 L2놈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웨이트 디케이가 요 값이 되는 거고,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은 그럼 레귤러레이션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다 똑같습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,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에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리면은 입력 이렇게 줄이고 다시 복구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요 전체 입력 중에서 그 관찰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. 기억나시나요?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 다 0이고 여기만 2, 뭐 4 이렇게 하고 뭐 5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면은 이 예측 별점이 나왔을 때 뭐 3, 2, 5, 뭐 2, 7, 7은 안 나오겠구나. 네. 3, 4, 이런 식으로 완전 꽉 차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, 그 전부 다 로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논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하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만. 지금 담배 냄새가 나는 건가요? 여기 뒤에 뭐 담배 피나 보다. 그래서 자꾸 여기서 뒤를 쳐다봤구나. 이게 여러분들이 뒤를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지 했는데 그때까지 몰랐다가 이게 냄새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 봐요. 네, 아무튼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, 그래서 그 논제로의 위치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. 이제 그 레이팅 매트릭스 트레인에 보면은 다 0이고 논제로인 애들만 값이 이렇게 뽕뽕뽕 있을 텐데, 이게 그 0이 아닌 애로 이렇게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0인 부분은 다 true로 false로 나오고 0이 아닌 애들만 true로 되어 있는 행렬이 나오거든요. 그럼 그 행렬을 그 원래 행렬의 인덱스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값들만 쭉 뽑아줘요, 일자로. 네. 그래서 이제 논제로 트레인 인덱스랑 그 논제로 테스트의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.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로스를 계산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의 이제 트레인 매트릭스, 레이팅 매트릭스 트레인을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넣어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저 프리가 아니고 아이템 프리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니까. 근데 우리가 또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그냥
그 유저 아이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템 유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은, 그러면은 그 요 결과가 나오겠죠. 여기 이 결과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 형태로 나올 텐데, 근데 그걸 또 이제 그 실제 레이팅 매트릭스 트레인이랑 그 오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원래 모양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MSE를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코스트를, 그러니까 MSE를 코스트로 사용하고, 또 뒤에는 마찬가지로 제로 그레드, 백워드, 스텝 사용해서 그 옵티마이저를 가동을 시켜줘요. 이게 전부입니다. 이게 학습하는 그 코드의 전부고요. 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그 트레인 MSE랑 테스트 MSE 그 계산하는 그냥 그런 코드입니다.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뭐 드롭아웃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처럼 그 트레인 모드, 에발 모드 이런 걸 굳이 설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동작하는 게 동일해서. 네, 근데 여기서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실습이 끝나는 거고요. 그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40분이거든요. 한 20분만 실습해서 1시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. 괜찮죠? 네. 네, 실습 한번 해보세요.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. 녹화를 눌렀나? 네, 녹화는 꺼야겠다.